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어젯밤에 조정이 좀 있었죠. 이것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란과 미국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잠깐 살펴보고요. 최신 이슈를 통해서 이란과 미국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영상 보시면서 대응 잘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요. 현재 상황에 따른 리플의 대응 한 번 더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깊게는 못 들어가지만요. 중동 지역에 여러 세력들이 있죠. 종파를 비롯해서 아주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It's happening right now. With Ripple. 제가 차트 얘기는 대응 방법 말씀드리면서 뒷부분에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우선 어제 조정으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분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어제 차트상으로는 보면은 조금 가파르게 떨어졌죠. 그리고 실제 가격을 보면요. 한 2% 정도 그 정도 떨어졌고요. 뭐 한 30에서 뭐 45원이죠. 이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부분은 별거 아니죠. 지금 한쪽에서는 전쟁이 나서 산해 중내 하고 있는데 30원 뭐 40원 떨어진 것 같고 중내 산해 하면은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길게 보시면요.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 분명히 그 부분 깨닫게 되는 시기가 오실 거고요. 대신 자 티끌 모아 태산이다라고 해서요. 조금씩 이익을 보면서 이왕이면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익을 보면서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대응 안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떨어졌다고 슬퍼하지도 조금 올랐다고 기뻐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밤새 나온 최근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중동 지역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죠. 장기화가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나중에 뭐 홍해까지도 가세를 하게 된다면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각종 뭐 기타 등등 해서 물류가 마비가 되면서 공급 충격이 오죠. 이 공급 충격은 단순히 분쟁 국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립니다. 자, 우리가 기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즉 인플레이션의 바닥 자체를 물가 자체를 기저 물가라고 하죠. 물가의 바닥 자체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생산 단가로 또 올리게 되죠.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은 수익이 악화가 되고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물가는 또 오르고 이게 바로 중앙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죠. 왜 중앙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느냐? 스태그플레이션은요. 금리라든지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금리도 안정시키고 물가를 잡는데 그런 수단이 절대 통하지 않는 그런 수단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즉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 방안이 없는 게 이 진짜 문제죠.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든 아니든 간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양국이 계속해서 서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장기화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타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항복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서 레바논 수도에 뭐 공습도 가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개전 7일째를 맞이해서 여전히 양측은 계속해서 공격과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에 보면요. 자, 보시면 조금 전에 올라왔던 따끈한 게시물이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는 방금 미국 최대 방위 산업체들과 생산 및 생산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성공적인 회의를 마쳤다라고 하죠. 이 내용이 뭐냐면요. 무기 생산량을 4배로 늘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즉 쏟아붓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탄약을 비롯한 무기들 계속해서 생산을 하는데 더 많이 생산을 해달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장기전에 대비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확률인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대비는 해야 되죠. 단기적으로 끝나든 장기전으로 끝나든 대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물량을 확보했는데 단기로 끝났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남는 거 또 써야 되겠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이란 다음엔 쿠바, 뭐 트럼프 시간 문제일 것,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중동 사태를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여럿 있죠. 쿠바도 그렇고요. 북한도 그렇고요. 자, 북한 같은 경우도 자, 우리랑 직접적인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지금 중동 상황은 이렇고요. 자, 그래서 물류라든지 에너지, 세계 최대의 이동 통로인 호르무즈 해역이 봉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자, 이건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거고요. 현재 실시간 호르무즈 해역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사실상 봉쇄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해역에 다니고 있는 배가 거의 뭐 몇 척 안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배들이 많습니다. 자, 빨간색은 유조선이고요. 자, 이 연두색은 화물선이고요. 자, 이렇게 삼각형 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행 중이고 이 동그란 것은 운행이 아예 멈춰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배 하나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자, 이 배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인데요. 자, 예상 경로는 자, 보시면은 브라질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라질 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움직임을 보면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죠. 자,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요. 거의 뭐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자, 키워볼게요. 자, 배가 지금 거의 뱅글뱅글 그냥 파도에 흔들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중간에 한번 뭐 파도가 크게 한번 쳤는지 아니면 뭐 분위기 보러 잠깐 나갔다 왔는지 자, 계속 제자리에 돌고 있는 거죠. 자, 파도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몸을 맡기고 이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계속 돌고 있죠. 돌고 있다가 그냥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가 자, 여기까지 살짝 방금 빠르게 왔다 갔죠. 제가 이제 속도를 좀 올려서 그런 건데요. 자, 분위기 보러 잠깐 나갔다가 온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이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뭐 해협이 봉쇄가 사실상 된 거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도 당장 여기에 대한 피부로 느끼고 있죠. 지금 휘발유 가격이 1,800원 이상 올라갔고요. 자, 며칠 더 있으면 또 분명히 또 2,000원 넘어가겠죠. 기름 안 넣으신 분들은요, 뭐 전쟁이 빨리 끝날 걸 기대하시고 떨어질 걸 기대하시고 좀 기다리자라는 것보다는 일단 당분간은 오늘이 가장 쌀 수도 있습니다. 당장 기름을 채워두시길 권장드리고요. 뭐 종교 뭐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중동의 문제는 종교와 또 깊은 뿌리가 있죠. 또 종교의 깊이가 있다 보니까 자, 그 깊이까지는 알기가 힘들죠. 하지만 대략적인 개관을 좀 해보면요. 지금 위치가 이란이 지금 여기에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시던 뭐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의 후티, 자, 이라크의 뭐 민병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여기가 이스라엘 가자지구 쪽이죠. 레바논의 헤즈볼라. 제가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공격을 감행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지역이 여기입니다. 자, IS는 여기 있고요. 자, 이라크 민병대는 여기에 있고요. 또 가자, 하마스 이쪽에 있죠. 후티 여기에 있습니다. 알카에다는 이쪽에 있고요. 지금 중동에 이 복잡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은요. 1400년이 넘었습니다. 자, 먼저 이 이슬람 쪽에 무슬림이라고 하죠. 큰 파가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고요. 수니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무슬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이집트, 자, 티르키예, 파키스탄이 여기에 속하고요.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무슬림의 10에서 15%를 차지하는데요. 혈통을 강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종교 지도자가 권력의 핵심이죠. 이란과 이라크, 레바논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물론 이제 수니파 내에서도 또 여러 개가 또 있죠. 자, 이게 좀 어려운데요. 뭐 하니파, 말리키, 자, 샤피, 한발리. 여기서 또 분리되어 온 극단주의, 뭐 살라피즘이라든지 와하비즘,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오죠. 자, 그리고 시아파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종파가 나뉘어 있고요. 16세기 사파비 왕조가
12 2만8을 국교로 선포하면서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저항의 축이라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순니파 같은 경우에는 13세기 몽골의 친위기부터 자 오스만 제국의 쇠퇴기 그리고 1932년 사우디아라비아 건국을 했고요. 뭐 석유파라서 잘 살고 있는 나라죠. 1801년 와하브파의 시아파 성지 학살은 두 종파가 철천지 원수가 이제 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사건이었고요. 알카이다라든지 뭐 지하디 살라피 IS 같은 경우 자 뿌리가 됐던 게 와하비즘이라고 하고요. 지금 후티가 자꾸 나오는 것도 아까 전에 보셨던 저항의 축 있죠. 그와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뭐 이란의 대리 세력이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에 걸쳐서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데요. 티르키예, 뭐 이라크, 뭐 이란 쪽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국가가 없는 세계 최대 민족이라고 했죠. 지금 그 쿠르드족이 자 이라크에 있던 쿠르드족이 지금 이란 국경 쪽으로 가면서 공격을 지상전을 뭐 시작을 했다라는 기사도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어쨌든 이 민족은 여러 번 토사구팽을 당했습니다. 이라크전 때도 그렇고요. IS를 격퇴할 때도 그렇고요. 약속은 당연히 국가를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처럼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결국은 안 됐죠. 이 트리키예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이라크랑 이란이랑. 아무튼 지금도 독립의 꿈을 가지고 자 이란 지상군으로 투입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국가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가운데 또 물론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전히 이 트리키예라든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생긴다면은 장점도 있죠. 자, 완충지대가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물론 조그맣게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인구가 2,500에서 3,000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자, IS 같은 경우 쿠르드족을 약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 IS를 격퇴할 때도 쿠르드족이 큰 성과를 이뤄냈죠. 이 쿠르드족이 이란 전쟁과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IS가 이 쿠르드족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여자한테 죽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 때문에 자 IS에게 있어서 쿠르드족은 약간의 뭐 두려움의 대상이죠. 이번 이란전과 관련해서 과연 그들이 염원한 국가를 세울 수가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토사구팽을 당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이란 전쟁과 있어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나 좀 복잡하죠. 중동은. 그리고 종교의 힘이라는 게 있죠.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지지만 또 종교의 힘으로 끝까지 저항하면서 질리게 만드는 것도 있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또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미국과 이스라엘은 우두머리를 잡으면 전쟁이 빨리 끝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자, 4차 핵 협상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고 있죠. 국토의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고 다 벙커와 지하화되어 있기 때문에 버틴다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상 직접 가서 끌어내지 않는 이상 이 공군력 폭격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기 종료 그리고 장기화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병존해 있기 때문에요. 양쪽을 다 감안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게 비중 조절이고요. 비중 조절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득 보면서 가자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화에 대비한 현금화. 자, 이게 있어야지 장기화가 돼도 버틸 수 있고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지금 뭐 살짝 더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눌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요.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으로 진행하셨던 분들은 지금 자 리플 대 현금 비중이 한 75대 25% 정도 되셨겠죠. 자, 딱 맞추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중요한 거는 일부라도 현금을 꼭 비상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75% 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자 단기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끝나게 된다. 그러면요 쭉 올라가겠죠. 그때 쭉 올라갈 때 빠르게 따라 붙거나 또는 이거는 전쟁 종료의 시그널이 있을 때고요. 자, 만약에 쭉 올라가면서 자기 좀 늦었다 그러면은 자 눌림목이 나옵니다. 그때 25% 마저 채우면 되겠죠. 자, 만약에 장기화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죠. 자,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장기화로 가서 떨어질 경우에는 이때 다시 우리가 이때나 이때 비중을 줄일 거니까요. 다 50대 50이겠죠. 그러면 아래 내려갔을 때 그때 다시 비중을 채우면 되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아래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요. 그럼 지금은 75%라고 한다면요. 쭉 내려가면 다시 25%를 채우면 되죠. 그리고 이 안에서 당분간은 또 다시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비중 조절을 통해서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전쟁의 종료에 대한 시그널 놓치지 말고요. 전쟁이 끝나고 반등이 나올 시기에 비중을 최대한 또 실으면 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만 당분간은 봐주시면 큰 무리 없고요. 대신 100% 그냥 들고만 계신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죠. 이 시간이라는 가장 비싼 비용을 치러가면서 아무 이익도 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정말 큰 손해죠. 장기 투자 관점에서 그리고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비중 조절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렸죠. 즉 그런 분들은요. 현금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요. 자, 이게 항상 100%가 될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은 가격이 지금 가격도 괜찮죠.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큰 폭으로 좀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베스트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거는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이죠. 자, 이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잠깐 보시면요. 그런 거를 좋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이렇게 제가 핵심만 좀 간단히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현금화 이 가격대, 자, 현금화 못 하셨던 분들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현금화 하신 분들, 자, 여기서 5% 이상, 자, 현금화 했던 자리에서 5%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 다시 비중 확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게 보실 분들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지금 가격대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고요. 제가 영상에서는 유튜브 정책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얼마, 매수, 매도 이런 부분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보셨죠? 자, 유튜브 정책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5% 이상 떨어지면은 다시 비중을 채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50대 50이었죠. 근데 이번에 5% 이상 내려왔기 때문에 75대 25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자리에서 비중 축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5% 정도면 이 정도죠. 자, 이 정도 선에서 이 아래 부분까지, 그래서 지금은 75 정도 딱 맞고요. 그리고 다시 비중 추가하셨던 표시, 이 빨간색 삼각형이고요. 비중 축소는 파란색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되고요. 다시 여기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남은 25% 비상금 기다렸다가 더 좋은 가격에 비중을 채우시면 그만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본격적인 반등 시기가 아닌데 올라가면요. 이건 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렸던 비중 축소하시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득 보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제가 유튜브 정책상 정확한 가격대, 매도하시면 좋다, 매수하시면 좋다, 그것을 비중 조절을 하시라고 좀 둘러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 영상 보시면 제 가격 표시는 그래서 제가 해놨죠. 꼼꼼하게 보시면 참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영상은 시간차가 있고 또 중간에 또 바뀌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실시간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대응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중요한 정보라든지 이슈 공유 받으시면서요. 영상에서는 유튜브 정책상 말씀드릴 수 없는 이런 단위까지의 정확한 타점 그리고 행동 지침 그때그때 코치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꼭 대응을 안 하시더라도 중요한 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정보 공유받으실 분들도 소통방에 오시면 좋습니다.